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병원과 직장, 헬스장 등 주말 사이에도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65명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랑구의회가 묵동 일대 청년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반대 이유로 상업지역임을 들었습니다. 중구가 LED 표지병 설치와 보차도 구분 확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송파쌤 교육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공연과 강의,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마련됐습니다. 재산세 인하로 6억 이하 1인 1주택 1,030만 호가 감면 혜택을 보게 됐지만 지방정부는 세수 감소를 떠안게 됐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랑구. 결국 중랑구 의회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묵동 165번지에 계획 중인 청년주택을 구의회 차원에서 반대한다며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의회가 청년주택 건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6일 열린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장신자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 나머지 의원들 역시 결의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청년주택 건립이 논의되고 있는 묵동 165번지가 지역에서는 유일무이한 상업지역이라는 것, 중랑구 전체 면적으로 따져도 1.9%에 불과한 상업용지를 청년주택 건립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중랑구의 상업지역은 35만 7,442제곱미터로 구면적 대비 1.9%, 지역 주민과 중랑구 의회는 절대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결의안에는 몇 가지 요구사항도 담겼습니다. 중랑구청장은 주민들의 뜻을 받아 청년주택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전달해야 한다는 것, 서울시는 접수된 사업을 반려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묵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1221세대 건립을 철회하고 주차 비율 100% 이상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일부 묵동 주민들이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중랑구의회가 채택한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은 조만간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전달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통학로 안전 문제는 어린이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구는 학교 주변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기존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된 안전 통학로를 선보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등교 시간,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100여 미터 구간은 차 없는 거리가 됩니다. 골목길에서 이어진 노란 발자국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학교 앞입니다. 차량으로 혼잡한 여느 학교의 등굣길과는 달리 곳곳에 안전과 주의를 표시하는 색인 노란색이 더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아이들도 한 번 더 보고 또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나가시는 운전자들도 아무래도 그 색이 이제 눈에 띄다 보니까는 한 번 더 여기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난해 충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구. 이번엔 한층 강화된 교통안전 시설을 선보였습니다. 노란 발자국은 망가지기 쉬운 스티커 대신 특수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역시 붙이는 방식이던 횡단보도 앞 안전 문구도 아예 좌우를 살펴요란 글씨를 새겨넣은 사인블럭으로 교체했습니다. 보통
학교 주변 300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집중 배치되던 안전시설은 확대 설치했습니다. 보행로와 차도 경계가 없어 위험하던 이면도로에 선을 그리고 LED 표지병을 매립해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도는 적색으로 포장했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상당히 시급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행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시설물들을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중구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등굣길 안전지킴이와 교통안전 지도사를 더 배치해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송파구에서 송파쌤 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구청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한 교육 체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에서 송파쌤 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송파쌤은 주민과 구청, 학교가 주도하는 송파구 전용 교육 플랫폼으로 아동과 청소년,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평생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2018년 송파교육발전협의회에서 처음 개념이 대두된 이후 지난해 첫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11일 열린 개막식에선 현직 교사와 마을 강사들이 송파구 성내천을 탐방하며 모은 사진 자료를 통해 지역 하천의 역사를 알려주는 영상 콘텐츠를 상영하고 경희여자중학교 강용철 교사의 진행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을 유도하는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전용 부스 20여 개가 설치돼 청소년의 진로 직업 탐색을 돕는 테스트와 송파구 주민들이 만든 교육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며 온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송파쌤은 송파구를 하나의 거대한 학교이자 캠퍼스로 설정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이번 박람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종합해 지역에 특화된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네, 9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향후 감염 확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봅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박 기자,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9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7,553명으로 집계됩니다. 네. 여기에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480명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지 사흘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감염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감염되는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어 방역 대응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지역사회 전파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9일부터 전국의 요양보호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 국한됐던 전수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수도권과 부산, 대구 지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진행된 전수조사에선 4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감염 고리를 끊을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시행돼 당국의 방역 대책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초구에서 촉발했던 재산세 인하 움직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뛰어들면서 결국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게 됐지만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에 대한 고민을 떠안게 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대상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초과 누진과세가 적용돼 집값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져 최대 50%에서 최소 22.2%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율 인하를 우선 3년간 적용할 계획으로 전국 1,030만 호가 대상에 포함돼 연간 4,78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완화되지만 반대로 지방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재산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활용되는 지방세이기 때문 서초구가 단독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당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반대 의견을 낸 이유 역시 세수 감소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직접 재산세 인하를 결정하고 대상도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징세 당사자인 지방정부와의 사전 논의조차 없었고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가 세우고 그 여파는 지방정부가 떠안은 셈. 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주요 정책 결정에서 여전히 지방정부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30여 년 전 이전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주민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인데요. 용산구에선 온전한 용산공원을 위한 현안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역사와 문화, 생태를 가진 온전한 용산공원을 희망하는 용산구. 이를 위해 조속한 미군기지 반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함께 조사하고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고 같이 하면은 좋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공원 1호 용산공원.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와 한국공공사회학회가 정부와 학자, 시민들과 공원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원 추진 과정과 계획 발표 이후 이어진 발제에선 일부 남게 되는 미군 시설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용산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가공원 한복판에 여전히 미군이 영업한다는 시설물이 존치한다면 용산구와 용산구 외가 주창하는 역사민족공원은 요원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미 간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염정에 관해서는 미측과의 반환 협상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많고 실제 이것을 매각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 일정에 맞춘 사업 추진보다 환경오염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는 핵심은 사실은 환경오염이나 실태조사 없이 어떤 최종 완공되는 시간표를 먼저 세우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제기를 한 적도 있고요. 서울의 녹지축의 하나로서 위치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적 장점을 활용해 세계적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 좋은 문화적인 여건, 지리 여건을 놓치지 마시고 이게 마케팅 자원으로서 활용되기를.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정부 부처 논의와 국민 소통을 거쳐 내년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용산구 의회는 자치단체와 전문가,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특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구입니다.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기를 맞이해 그를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다짐부터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 발의 등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 열사. 20세 청년의 꽃 같은 죽음 뒤 인간다운 노동 환경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커졌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노동계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평화시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피를 토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가로로 쓰러지고 폐병으로 쓰러지면서 그러한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사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죠.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뒤로한 지 정확히 50년. 그를 기억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노동계 대표들과 일반 노동자, 그리고 정치인과 주민들이 그의 삶을 기리고 뜻을 이어나가기 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노동의 문제가 전태일 열사가 사망하고 50년이 흘렀지만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보호조례를 발의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불어 미개봉작을 선공개하는 영화 상영회가 열리고 전태일 열사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걷기 행사와 그의 평전을 이어 읽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을 맞은 만큼 그의 바람대로 노동환경 역시 더욱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혁입니다. 지난해 말 광진구 구의역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일자리와 먹거리를 테마로 도시재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즐비하고 지역 인구가 줄어들면서 쇠퇴하기 시작한 구의역 일대. 게다가 2017년 동부법원이 송파구로 이전하면서 일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광진구는 구의역 일대 상권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현재는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 최근 진행된 주민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일자리와 먹거리 그리고 문화공간 확보가 구의역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일자리 부분은 인근의 대학과 KT와의 협력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G를 접목한 지역 특화 산업을 개발해 구의역 일대에 업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건대, 그다음에 세종대, KT와의 어떤 전문 기술력을 확보해서 이 광진구의 이 지금 구의역 일대를 실감 콘텐츠의 방역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세부 전략을 좀 구상을 해봤고요. 구의역 일대 상권의 중심지인 미가로에 대한 계획도 나왔습니다. 식당이 밀집해 있는 미가로에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 또 미가로에 있는 공실을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띕니다. 동부지방법원 이전하면서 아마 그 여파로 인한 공실들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실과 지금 경쟁력이 좀 더 약한 세태상가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의역 일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손꼽히는 고가도로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수년째 2호선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가압에 특히 어두운 부분을 개선하고자 바닥에서 조명으로 상부에 지금 고가를 비춰서 주변을 좀 밝게 하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러한 기술로서 주변의 보행 환경을 밝고 그다음에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편 광진구 의회는 최근 미가로와 같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구로구 개봉 1동 일대도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앞으로 3년간 노후주택의 개량 지원과 골목길 환경 개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구로구 개봉 1동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사업 유형은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이 지역은 12년 전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년 전 직권 해제됐는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마땅히 어디서 여가 생활을 할 곳이 없어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고 물이 새거나 뭐 이렇게 바람이 막 들이치거나 이제 그런 불편함 없이 좀 깨끗하게 개선이 돼서 사업 면적은 51,4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전체 건축물
186호 중 91%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인데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45호의 개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7호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공원엔 조경 개선과 함께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고 골목길의 환경 개선 등도 진행됩니다. 어울림 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은 저희가 주택 2채를 구입을 해서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에는 노인교실과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그다음에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워킹 스페이스 공간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시설을 더 보강을 할 건지. 구로구 개봉일동 일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총 149억 7,900만 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성북구가 장위동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5억 원 규모의 장위동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구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며 상권 회복을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위동 상품권은 성북구 장위 1, 2, 3동 제로페이 가맹점 약 94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 원이며 할인율은 20%,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입니다. 겨울의 문턱 입동이 지나고 추위가 성큼 찾아왔습니다. 서울 아침 영하권에 가까웠는데요.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며칠 더 지속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며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